자, 18년 1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계정기업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산 계정은 증가를 차변에 감소를 대변에 기입하며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맞는 거예요. 자, 자산 자리가 재무상태표에 여기 있죠. 자산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차변에 있어요. 따라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반대변이니까 대변 맞고요. 잔액은 항상 자기변에 남아요. 잔액은 항상 자기변에 남습니다. 따라서 자산 자리는 차변이에요. 차변이기 때문에 잔액은 차변에 남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두 번째,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입하며 부채 자리는 대변입니다. 증가는 대변 맞고요. 감소는 반대변이니까 차변 맞고요. 잔액은 차변에 남는 것이 아니라 부채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에 남아요. 다음, 자본 계정은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입하며 자, 자본 자리는 대변이 맞습니다.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맞네요. 그리고 잔액은 차변에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변이니까 대변에 남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수익 계정의 발생은 대변에, 자,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수익은 대변에 발생이 되고, 그리고 소멸은 차변에 기입하며 차변은 차변에 수익이 적히면 수익이 소멸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예, 맞네요. 답은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맞고, 두 번째,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네요. 잔액은 자기변에 남는다. 잔액은 자기변에 남는다가 핵심입니다. 2번 한번 볼게요. 2번 2월 다음 2월 시산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보세요. 시산표는 차변금액과 대변금액 합계가 맞는 원리, 즉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요. 2월이네요. 2월이니까 지난달에서 올해로 요번 달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2월 시산표 한번 보겠습니다. 2월 시산표.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은 각각 대차 평균이 되어 마감된다. 결산의 경우 2월 기입이 정확하게 되었는가를 검탄하기 위하여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2월액을 모아서 작성하는 시선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총계정원장의 2월 기입이 끝난 후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결산의 본절차 과정에 작성합니다. 1번 맞습니다. 영미식으로 마감하였을 때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작성한다.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일단 2월 시산표는 유동성 배일의 원칙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2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순으로 작성한다 그랬는데요. 수익과 비용은 2월 되지 않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만 작성이 돼요. 2월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4번이 틀렸던 결정적인 원인은 2월 시산표는 유동성 배일의 원칙으로 작성이 되며 자산, 부채, 자본, 즉 다시 말해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2월이 되지만 수익과 비용은 2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번 다음 중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네요. 시산표 계속 나오네요. 시산표란 분계장에서 기록 및 정기 등의 틀림이 없는가를 검증하는 표가 됩니다.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다음 작성 시기에 따라 합계, 잔액, 합계 잔액 시산표를 분류할 수 있다. 분계 내용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시산표를 통해 모든 오류 검증을 할 수 있다. 모든 오류 검증할 수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총계동 원장의 전기가 정확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시산표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거래를 전표에 기입할 때 전표의 종류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거고, 단 상품 매매는 탐분법, 전표제도는 탐전표제에 의한다. 탐분법은 상품 매출 상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매출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 전표제도는 탐전표제에 의한단 말은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청량상점에 상품 100개, 단가 2,0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네요. 자,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품 매출이 아니라 매출 20만원,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 20만원 이렇게 되네요. 전표입니다. 자, 일단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뭐가 되겠다? 입금. 현금이 나가면 출금.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 전표.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뭐가 된다? 매출이 되겠죠? 매출. 전표 제도에서는 상품 매출, 탐분법에 뜨는 상품 매출이 아니라 매출로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2번에 있는 상품은 상품 살 때 말하는 겁니다. 상품 살 때를, 구입할 때를, 매입할 때를 의미하게 되고요. 팔 때는 매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탐분법에서 상품 사는 것은 살 때는 매입 시에는 상품, 매출 시에는 매출로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현금이 이렇게 차빈에 있으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전표. 만약에 현금이 대변에 있었다면 이거는 상품이 나가는 현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출금전표가 됩니다. 지금은 현금이 차변에 있기 때문에 입금전표. 만약에 현금이 이렇게 대변에 있었다면 출금전표가 되었을 겁니다. 답은 1번이네요. 5번. 기업의 재무 상태를 통하여 얻는 정보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재무 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의 성공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산이 얼마이며 부채가 얼마 있고 자본이 얼마 있는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재무 구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기업의 유동성과 보유 중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예,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기업의 재무 성과 정보를 통해서 기업이 현재의 자원으로부터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렇게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금 흐름표가 되겠죠.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말이 아니라 현금 흐름표의 설명으로 받아들여지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의 기능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다. 즉 매출 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일정 기간에 기업의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 보고서이다. 예, 이번도 맞는 말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전산회계나 FAT에서는 이게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예,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총 포괄 손익은 단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예, 3번도 맞습니다. 자, 총 포괄 손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 순이익, 당기 순손실 플러스 재무상태표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있죠.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을 총 포괄 손익계산서라 그럽니다. 예, 맞는 말이며 3번도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산회계나 FAT에서는 요거 당기 순손익만 따지는데요. 요게 우리가 KIFRS죠.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 순손익 플러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되겠죠. 요거 두 개가 더해진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말도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보험료,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이자 비용 등은 관리비로 분류한다. 이래 있네요. 요 중에서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 기타 비용이 되겠죠. 우리 여기서는 KIFRS에서는 기타 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포괄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자료 외에 법인세 비용 등은 고려하지 말 것. 자, 포괄손익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주 나오는 말이죠. 자,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합니다.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말이 되겠죠. 위에 조금 전에 했던 거 요 말이 됩니다. 총 포괄손익은 당기 순이익 플러스 기타 포괄손익이 된다는 거. 이 말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 말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계산하면 얼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쭉 봤더니 자, 일단 수익입니다. 수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플러스 해외 사업 환산이익 요거 더하면 되고요. 비용은 급여, 이자 비용, 보험료 뭐 이런 것들 더하면 되고 포괄손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급여 비용이니까 빼야 되는 겁니다. 이자 비용이니까 빼야 돼요. 기부금 비용이니까 빼야 됩니다. 임차료 비용이니까 빼야 됩니다. 자, 매출 총이익 이익 받으니까 수익이죠. 더하는 겁니다. 보험료 비용이니까 빼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익이니까 수익이죠. 플러스 됩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 환산이익 수익이죠.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겠죠. 수익입니다. 따라서 노란색들 요놈들은 다 더해줘야 되는 거고요. 요놈들은 다 더하고 나머지는 빼면 돼요. 그래서 요놈들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4만원에서 만원 더하니까 5만원. 그래서 수익이 5만원이고요. 나머지 비용들 요것들 다 더했더니 보험료까지 더했더니 요것이 비용이 37,500원이 됩니다. 더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계산한 결과는 12,500원. 답은 포괄이익이 12,5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뒀죠. 급여 2만원, 25,000원. 급여 그대로 적었습니다. 요거 그대로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렇게 칸 맞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제가 보험료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칸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더해버린 거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전체 수익에서 노란색이 다 이익입니다. 이익에서 비용 금액을 다 빼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수익에서 무엇을 뺀다? 비용을 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계산해 보시면 12,500원. 요거는 제가 미리 계산 다 해봤습니다. 해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돼요. 8번 가겠습니다. 8번 다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내용이다. 틀린 것은 유동자산이 아닌 게 있단 말이네요.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주식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영업주기 내에 결제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영업주기 내에 1년 이내에 결제해줘야 됩니다. 결제해줘야 된단 말은 돈을 갚아줘야 된단 말이네요. 이러면 유동자산이 아니라 이번은 유동부채에 대한 말이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보고기간 후, 즉 결산일입니다. 결산일 후를 기준으로 1년 이내, 12개월 이내란 말은 1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 유동자산 맞죠? 답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즉 1년 이내를 말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며 2번은 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2번은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다음 거래의 붕괴로 오른 것은 한번 볼게요. 결산 시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 잔액 2만원 중 9천원은 임차료, 45,000원을 지급한 것을 54,000원으로 오기하여 잘못 적었네요. 발견하고 나머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여기죠. 자,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이 2만원이랍니다. 그럼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2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이고 현금이 들어왔죠. 들어온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현금 2만원이 남은 경우입니다. 자, 지금은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금 과부족 대변에 있는 기중에 있는 현금 과부족이 정산되려면 이렇게 차변으로 와야 됩니다. 차변으로 와야 되고 요 중에 9천원은 임차료네요. 9천원은 임차료로 확인이 되었고요. 나머지 11,000원은 돈이 남았으니까 0이 하나 빠졌네요. 잡이익이 돼야 되겠죠. 잡이익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기중붕괴가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문제를 보고 기중의 붕괴가 이렇게 된다는 거 차단해야 됩니다. 왜? 현금 과부족 계정 잔액 대변 잔액이 2만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금 과부족이 이렇게 대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변이 현금이 되고요. 이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니까 이 현금 과부족이 어느 변에 가야 된다? 차변에 와야 됩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과 2번밖에 없는데요. 2번은 아니잖아요. 2만원이 정산되는데 9천원밖에 안 됐으니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 문제를 보고 기중의 붕괴를 찾아내시고 이것을 정산하는 거라는 거 아시고 정산될 때는 항상 계정과목이 반대편에 가야 된다는 거 이거 아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자, 다음 거래의 붕괴로 옳은 것은 단 정액자금 선거법을 사용한다. 자, 정액자금 선거법 우리가 전산회계나 FAT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액자금 선거법이란 매 기간의 초일마다 일정한 금액이 준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지출된 금액만큼 보충해주면 매 기간마다 똑같은 금액이 준비되게 하는 제도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서 영업팀이 있습니다. 영업팀에서는 하루에도 수시로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출을 할 때마다 회계팀에 와서 결제받아서 돈을 받아가게 되면은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왔는데 커피를 한 잔 사주게 됐습니다. 1,000원이 들었어요. 내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1,000원을 회계팀에 가서 회계팀아, 거래처에 손님이 왔는데 커피값 1,000원 들었다. 1,000원 주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팀에는 한 달에 보통 쓰는 돈이 300입니다. 그러면 매월 300만원을 먼저 줘요. 주고 그리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100만원이 남았다 쳐요. 그럼 다음 달 초에 200만원을 채워 넣는
이 방법을 정액자금 선거법이라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업부에서 매일매일 발생되는 지출을 회계팀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사용할 돈을 미리 예상을 해서 영업팀이 줘요. 300만 원 너가 쓰면 충분하겠네. 줬어요. 300만 원 줬는데 한 달 동안 썼던 게 150만 원 썼어요. 2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다음 달 초에 200만 원만큼 또 보충해 넣는 이런 방법이 정액 선거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액 현금입니다. 소액 현금. 자, 식업을 위하여 현금을 다액으로 소유하는 것은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돈 지출이 있는데 많은 돈을 현금이나 아니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당좌 거래를 통하여 현금을 관리한다. 그러나 일상의 소액 경비 경우 우편료라든지 엽서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잡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당좌 수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표 300원밖에 안 하는데 당좌 수표 끊을 수 없잖아요. 이런 우편료, 엽서대, 교통비, 잡비 등을 소액 현금이라 그래요. 요 말 정도. 자, 요게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운용사에서는 나오는 말들이에요. 요거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액 현금은 말 그대로 조금, 현금은 현금인데 조금 드는 현금을 소액 현금으로 하고, 정액 자금 선거법은 우리가 영업팀에서 사용할 한 달 동안 사용할 돈을 미리 지불받아서 사용하고, 자, 사용하고 나면 다음 달 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이래서 영업팀에서 계속 지출이 발생되는 이런 방법을 정액 자금 선거법이래요. 이 내용을 먼저 알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회계과는 용도계 재경비 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당좌 수표 20만 원을 발행하여 선 지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입니다. 첫 번째, 일단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대비는 무조건 당좌 예금이 돼야 되겠네요. 2번과 3번은 찍으시면은 이 진짜 곤란합니다. 입장이.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선급금이나 소액 현금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소액 현금으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소액 현금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선급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액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장성이 있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자, 요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기매매 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산회계나 FAT에서는 단기매매 금융자산, 단기매매 정권으로 썼는데요. 우리 KIFR에서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표시가 된단 말입니다. 또는 단기매매 금융자산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기매매 정권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기매매 정권을 의미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네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즉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2000년 X1년 12월 중 취득하였다. 자, 한번 볼까요? 종목은 상공이고요. 200만원 줬네요. 2001년 말에는 공정가치가 250만원이고요. 2002년 말에는 220만원이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거 보고. 자, 취득시 분개입니다. 단기매매 금융자산 200만원 현금으로 줬다 가정하겠습니다. 현금. 두 번째, 결산시 2001년 결산시 분개입니다. 2001년 결산시 분개. 단기매매 금융자산이 50만원 올랐죠. 금융자산 50만원. 그리고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액이 50만원이 됩니다. 50만원이 되고. 따라서 최종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분개를 하면 같은 계정과목은 같은 변에 있으면 더해지고
그리고 같은 계정 과목이 다른 별에 있으면 큰 돈에서 작은 돈을 뺍니다. 지금 보니까 자, 단기 매매 정권 금융자산, 단기 매매 금융자산 200만원, 차변에도 단기 매매 금융자산 50만원,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 250만원, 그리고 현금 대변에 200만원, 그리고 단기 매매 정권,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 50만원, 이렇게 처리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지금은 보니까 3번 틀린 것부터 볼게요. 20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금액은 200만원이다. 자, 말에 반영되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250만원이 되겠죠. 왜? 요거 두 개가 합치지는 겁니다. 취득시에 200만원이었다가 결산시 붕괴하고 나면 차빈이 200만원 플러스 50만원 해서 이렇게 250만원이 되는데 200만원이 돼서 안 되고, 물론 대변도 현금 200만원,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 50만원, 이렇게 대변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릴게요. 1번 한번 볼게요. 1번 2001년 말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50만원이다. 그렇죠? 200만원 했더 얼마로 올랐습니까? 250만원. 평가이익이 50만원 발생했네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2002년 요거 말하는 겁니다. 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은 30만원이다. 그렇죠? 나는 2001년 말에 25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2002년에는 220만원이니까 30만원 내렸죠.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30만원. 예, 맞습니다. 4번 2002년 말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220만원이다. 왜? 요 공정가치가 현재 22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고 3번은 금액은 이게 얼마가 되어야 맞을까요? 25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250만원. 요거 두 개가 더해진 금액이니까 250만원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한국은 소액현금제도의 정액자금 선거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액자금 선거법 앞에서도 나왔죠. 다음 거래 날짜별로 분계로 오는 거 맞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회계과는 용도계의 소액경비 지급을 위하여 100만원의 당좌 투표를 발행하여 선거받아. 자, 현금이 아니죠, 이거. 당좌 예금으로 줬죠. 당좌 투표를 발행해 줬으니까 1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당좌 예금이 되고요. 그리고 소액 현금은 맞네요. 1번이 틀렸던 원인은 무엇 때문에 틀렸다? 당좌 예금이 되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해서 틀렸습니다. 1번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11월 30일입니다. 30일 용도계로부터 다음의 경비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받았다. 사무용품비, 교통비, 통신비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소액현금 실제 잔액 38만원, 그리고 소액현금의 과부족액은 원인을 알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봐요. 100만원 받았는데 얼마 썼는지 보겠습니다. 총 사용한 돈은 요거 두 개 더하니까 55만원, 요거 더하니까 60만원. 그러면 얼마가 남아야 됩니까? 40만원이 남아야 되네요. 그런데 38만원 밖에 없습니다. 2만원이 부족하네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소액연금 얼마가 나왔다? 60만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갔고, 소모품비 맞고, 여비교통비 맞고, 교통비 맞네요. 맞는데 여기서 무엇이 누락됐습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소액현금 실제 잔액, 즉 다시 말해서 요거 2만원 모자라는 거 있잖아요. 현금 2만원 모자라는 거. 이 처리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요게 소액연금이 밑에 게 맞겠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맞는 거 한번 볼게요. 똑같은 거. 자, 3번 한번 봅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당좌예금이 얼마가 됩니까? 당좌예금이 60만원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여기 11월 30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당좌예금에서 60만 원 나갔고 다음 2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2만 원이 뭐 부족하니까 현금 과부족 2만 원. 그 2만 원 없어진 거는 소액 현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되는가 하면 여기입니다. 자, 선생님 왜요? 자, 차변에 현금 과부족 2만 원 이해가 됩니다. 대변에는 현금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현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11월 1일 날 한번 분계를 보세요. 11월 1일 날 소액 현금을 뭘로 처리했습니까? 소액 현금으로 했잖아요. 이 소액 현금이 2만 원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변이 소액 현금 2만 원 이렇게 해주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겠어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3번도 틀렸네요. 3번도 틀린 이유가 당좌예금 62만 원 됐어요. 지금 요거는 다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다 맞았고요. 여기까지는 다 맞죠? 맞는데 문제가 대변이 당좌예금에서 62만 원 나간 것이 아니라 당좌예금으로는 60만 원 나간 거 맞습니다. 나간 거 맞고요. 요 2만 원은 당좌예금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월 1일 날 우리가 소액 현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차변에 소액 현금으로 100만 원 했잖아요. 이 돈이 2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변은 소액 현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맞는 거 찾는 거죠. 예, 맞는 거 4번이 맞겠네요. 4번. 자, 12월 1일 날 소액 현금 62만 원 한번 볼까요? 12월 1일. 자, 회계과에는 용도계 전월말 보고액과 동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보고받아. 자, 여기까지 했던 돈이 얼마가 없어졌습니까? 11월 30일 날 62만 원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62만 원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당연히 차변은 소액 현금이 돼야 되고 무엇으로? 당좌 수표로 줬으니까 당좌 예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사실 3번 보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3번 보기가 조금 어려운 거고 4번 찾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단번 보기에서도 이거 현금 과부족 2만 원 그리고 대변이 뭐 소액 현금 2만 원으로 처리된다는 거 이거 하나는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